그런데 이런 아이오닉을 바라보며 떠오르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오닉5는 분명 본 적 없는 디테일로 가득한 스타일링과 소비자의 요구와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낼 기술들이 가득한 차라고 할 수 있지만, 왜 이 차를 바라보는 우린 내면 깊은 곳에서의 열망을 느끼기보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게 맞는지를 이성적으로 되묻게 되는 것일까요? 조금 다른 표현을 쓰자면, 이렇게나 사야 할 이유로 가득한 차를 눈앞에 두고도 왜 우린 그 속에서 애써 사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게 되는 것일까요? 그저 수천만 원의 소비를 앞에 둔 당연한 고민일까요? 아니면 혹시 논란이 된 주행거리처럼 소개하지 않은 단점들 때문일까요?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떠나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은 애플이나 테슬라를 구매할 때와 너무나 다르다는 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인 테슬라면 모를까 애플과 비교하기엔 비용의 스케일 차이가 크긴 하지만, 이 두 브랜드의 결과물은 공개 때마다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이성적으로 사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너무 쉽게 보여주는 것은 물론, 가성비란 말은 애초에 꺼내기조차 힘들고 심지어 가끔은 소비자들의 얘기를 듣긴 하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러운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소비자들은 정작 그 스펙이나 구성조차 확인하지 않고 별다른 고민 없이 덜컥 구매한다는 점에서 아이오닉을 두고도 고민하던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이는 어쩌면 본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접근은 아닐까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애플의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구매 행위가 이성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닌데도 이를 실제로 체감할 때면 정말 낯설게 느껴진다는 것도 부정하긴 어려운데요. 그리고 도시 분야에선 도시의 이런 이성적이지 않은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지가 20세기와 21세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고 얘기했듯이, 지금의 도시는 물론 지금의 시대를 대표하는 두 브랜드인 애플과 테슬라에선 분명 이성을 자극하는 브랜드들과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애플이란 브랜드를 꽃과 씨앗으로 본다면 그들의 결과물은 잘 만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라는 이성적인 씨앗이 아닌 업무와 여가 속에서 피어난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고, 테슬라는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럭셔리란 허황된 욕구가 아닌 동물에게서 마저 나타나는 가족과 유일한 근원적 욕구를 자극함으로써 테슬라란 공간을 오늘날의 도시에서 몇 안 되는 가족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주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두 브랜드의 결과물은 씨앗이란 물질만 봐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삶이란 환경과 함께 작동하고 삶의 모습이란 꽃을 피워낼 때면 문자 그대로 물질을 초월한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활짝 핀 꽃 앞에선 이성적으로 사야 할 이유를 찾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무장해제되어 물질 너머의 그 삶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싶어지는 것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대체 무엇이 이토록 큰 차이를 만드는지가 궁금하지만, 이에 앞서 테슬라가 최근 보여준 다른 모습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테슬라가 가졌던 한계를 한 가지 극복해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의 한계란 논란이 되어온 수준 이하의 품질 같은 것이 아닌 보통 사람들의 손이 닿지 못했던 높은 가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도 가격이라면 어디서도 지지 않을 상식 너머의 가격과 명성을 자랑하지만, 그 절대적인 가격 자체는 어떻게 해서든 손에 넣을 수는 있는 거리에 있는데 반해 테슬라의 모델 S와 X의 1억이 넘는 가격은 보통 사람의 재력으론 현실을 한참 벗어난 범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런 차를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풍족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란 점에서 테슬라의 가치와 의미가 희석되는 느낌을 받는 것도 어색하진 않은데요. 이전 영상에서 도시공학자 장 디페이를 인용했듯이 이미 오늘날 도시의 주인공은 보통 사람들이 되어 있고, 그들의 손을 빌려 도시의 무수한 꽃을 피워내기 위해선
아무리 비싸도 그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점에서 사이버 트럭은 현실을 초월한 욕구를 담아내면서도 보통 사람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새로운 드림카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가격만 봐선 모델 3도 현실적이라고 부를 순 있지만 이는 누가 봐도 타협에 가까운 결과물일 뿐 이상이라 부르기엔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이버 트럭을 두고 다르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오늘날의 도시인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자동차에 관심이 많지 않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제 채널에 들어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동차를 각별하게 생각하실 확률이 높지만 그런 여러분들조차 주변에서 차에 관심 많은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차가 있어야 완성되던 지난 세대의 도시나 삶과 달리 차 없이도 완성된 삶을 살 수 있는 시대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자동차란 그저 불편하지 않기 위해 사야 할 도구에 불과할 뿐인데 버스나 지하철로도 다닐 수 있는 길을 때론 더 느리게 다닐지도 모르는 아주 비싼 탈 것이 아무리 좋은 엔진을 가지고 운전이 즐겁다 한들 과속과 폭주의 인상만을 떠올리게 할 뿐 그리 큰 매력을 주지 못하는 것도 이상하진 않아 보입니다. 물론 그들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현혹될 럭셔리의 화려함 앞에선 눈을 사로잡혀 소유욕을 느끼기도 하지만 자신의 노력만으론 이런 수직적 위치에 도달할 수 없는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다 이미 지금의 도시엔 자동차보다 더 크고 다양한 욕구를 자극하는 수많은 대상과 경험들이 넘쳐나고 있으니 자동차란 대상 자체에 관심을 잃어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변화 같아 보이는데요. 그래서인지 테슬라는 기성 자동차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늘날 도시인들의 욕구와 삶의 모습을 자극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앞서 테슬라의 영상 3개 편을 통해 가죽과 유희란 그 내용들을 다뤄봤지만 이 사이버 트럭은 그 방향이 또 달라 보이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사이버 트럭의 범상치 않은 외관이란 오너먼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 차를 하나의 거대한 오너먼트 덩어리로 보고 있는데요. 애플의 오너먼트가 대상의 개념과 의미라는 물질 너머의 세상을 현실과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하던 것처럼 사이버 트럭은 이 오너먼트들을 통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인지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스페이스X의 우주선 소재를 사용했다는 그 골격은 이 이상 패널을 성형하려 했다 가는 그 기계가 먼저 망가질 만큼 상상 이상으로 튼튼한 소재라고 하고 덕분에 무려 9mm 탄환 정도는 문제없이 막아낼 수 있는 초현실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윈드실드와 나머지 유리창들에까지 모두 방탄 유리를 달아뒀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런 것들이 보통의 도시인들에게 정말 쓰일 일이 있긴 할까란 생각도 들지만 이 차가 보통의 차와 차원이 다른 힘과 가능성을 가진 전기차라는 것과 이름 그대로 사이버틱한 조명들 그리고 적재함의 커버처럼 기계적인 디테일들을 함께 보다 보면 무언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왠지 모르게 어딘가 슈퍼히어로 장르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선 유치할 수 있는 장르지만 이 장르가 오늘날 막강한 영향력과 문화적 지위를 가졌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만큼이나 거대한 인기를 얻었다는 것은 분명 도시인들의 내면 깊은 욕구와 공감하지 못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을 얘기인데요. 물론 이들이 직접적으로 그 영화를 표현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날 도시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르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누구보다 제대로 이해해 자동차에 담아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마치 그 영웅들의 슈트나 탈 것만 있으면 저 같은 보통 사람도 사람의 한계를 초월한 힘을 가질 수 있고 하늘을 나는 것도 가능하지만 혹시나 그러다 추락하게 되거나 탑승자를 위협하는 상황을 만나도 아무 문제 없이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가질 수 있듯이
우리가 아이언맨의 슈트를 보며 희열을 느끼던 바로 그 포인트 그대로 사이버 트럭을 만들었습니다. 인공위성에 쓰이는 티타늄 알로이를 사용한 초기 아이언맨처럼 우주선에 쓰이는 소재로 엑소스켈레톤을 구성한 사이버 트럭은 보통의 차를 훨씬 뛰어넘는 방탄 능력과 골격을 가졌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총알을 방어하기보다 상상 이상의 어떤 위험한 일도 일어날 수 있는 도로라한 환경에서 마치 영웅들의 슈트나 탈 것에 보호받는 듯한 안정감을 주기 위한 장치로 보이고, 트렁크에 싣고 다니는 또 다른 탈 것과 그 기계적인 램프는 마치 텀블러에서 배트포드가 분리돼 발사되는 듯한 짜릿함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힘과 가능성을 가진 차를 통제하는 것은 자비스만큼이나 유명한 테슬라의 AI가 담당하게 되니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아이언맨이 될 수 있는 기회이자 텀블러를 탈 수 있는 욕망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것도 모자라 이를 손에 닿을 가격에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함께 공개됐던 로드스터보다 왜 트럭이 더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지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드림카란 표현이 슈퍼카보다 사이버 트럭에 더 어울리게 된 것 같아 보이기도 한데요. 물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그려내는 데는 그리 특별한 것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기성자동차의 욕구를 넘어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만큼은 의미 있는 시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도시를 다루는 조경가이자 건축가로서 이런 테슬라와 애플이 다른 회사와 본질적으로 달라 보이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